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4장의 내용을 제가 해설해 드릴 건데, 해설하기 전에 앞서서 1229 항공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바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4장 내용은 정량어와 같은 관계를 다루는데, 그래서 여기 초반부에서는 보편 정량어 그리고 존재 정량어가 각각 무엇이고 그것의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을 어떻게 린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등식을 린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그것에 관한 여러 가지 아마 사항들을 알려줄 거예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좀 기억이 안 나서 저도 교재를 읽으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곧바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 이미 같은 내용을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때 음성이 좀 제대로 녹화가 안 돼서요. 중간중간 제 목소리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혹시라도 이 영상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한테 꼭 이메일을 보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가정하고 바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Quantifiers and Equality. The last chapter introduced you to methods that construct proofs of statements involving the propositional connectives. 3장에서는 우리가 명제 연결사를 포함하는 진술의 증명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We extend the repertoire of logical constructions to include the universal and existential quantifiers and the equality relation. 이 장에서는 논리적 구성의 목록에 보편 그리고 존재, 정량어. 저는 양화사라는 용어보다는 정량어라는 말을 좀 더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편 그리고 존재, 정량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같은 관계도 포함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참고로 아마 quantifier라는 말을 양화사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파이어가 일단 파이 자체가 될 화로 아마 번역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fire 했으니까 양을 되게 하는 것이라고 직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quantifier. 양화사에서 사는 아마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것일 것 같은데, 품사라고 말할 때의 그 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자 구성을 보니까 말사자를 쓰긴 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될 화자로 번역하는 용어가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량어라는 용어도 좀 쓰는 것 같아서 그거를 더 자주 사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두 가지 말 모두 사용할 거예요. 정량자, 국립국어원 우리말 셈에서는 정량어라는 말 대신에 정량자라는 말을 씁니다. 자는 여기서 아들 자인데 아들을 의미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어떤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라는 걸 쓴 거는 말씀 어자였을 거예요. 말씀 어자. 그래서 목적어, 주어, 서술어와 같은 단어에서의 말씀 어자를 저는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거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e universal quantifier, 보편 정량어죠. Notice that if alpha is any type, we can represent a unary predicate P on alpha as an object of type alpha to prop. 자, 여기서 단항수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 개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문장을 읽어볼까요? 알파가 임의의 유형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는
알파에 대한 단항수로, 단항이라고 하는 것은 항을 하나만 취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항을 하나만 받는다. 그런 수로 P를 어떻게 린에서 나타낼 수 있냐면 알파에서 프롭은 명제들의 유형 3개입니다. 개별 명제는 각각 유형이에요. 근데 그런 유형들이 속하는 다른 유형이 있고요. 그런 유형의 유형들은 유형 3개라고 부릅니다. 개별 명제들이 속하는 유형 3개는 프롭이라고 린에서는 나타내요. 그래서 프롭은 명제들의 유형 3개입니다. 어쨌든 간에 P의 유형은 알파에서 프로브로의 함수 유형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P는 알파에서 프로브로의 함수란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알파라는 유형에 속하는 각각의 항마다 어떤 개별 명제를 대응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얘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얘를 만들어 놔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얘는 제가 만들어 놓은 git 저장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저장소 주소를 잠깐 보여드리면 GitHub로 가는 게 아마 좋겠죠? GitHub에 가서 잠깐만요. 지금 제가 로그인 돼 있는데 여기서 TPIL Solutions라고 하는 git 저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잠깐만요. 제가 로그인을 이미 했나? 아마 제가 로그인을 기억하도록 그 방송용 웹브라우저에서 설정을 바꿔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TPIL Solutions라고 하는 제 git 저장소 가시고 주소는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를 보시면 되냐면 TPIL 디렉터리를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 사장이 있고 사장 안에 20시간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린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를 영상에서 보시는 코드를 복사해서 자신의 편집기에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가 뭔 의미인지 지금 제가 설명드려야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클래스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돼요. 유형 클래스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클래스가 등장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C++처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클래스와 유사성이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직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클래스는 린의 클래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는 어떤 점이 뭐 차이가 있는지 그거는 자 설명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클래스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라는 걸 먼저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11장이었나? 10장? 9장? 그쯤에 나와요. 후반부에 나오는 개념이어서 이게 뭔지 아직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래도 궁금하실까봐 간단하게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여기 being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잖아요. 타입이라고 하는 것도 유형 3개거든요. 제가 3개라는 말을 쓸 때마다 이거는 유형들의 유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이고 이것이 속하는 다른 유형은 타입이라고 하는 유형 3개인 거예요. 타입은 기본적인 유형들이 속하는 유형 3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invincible이라고 하는 건 뭐냐? being이라고 하는 유형을 취해야 하는 그런 그런 또 다른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형을 인수로서 취하되 invincible being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유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일단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invincible being이라는 게 유형이구나.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근데 그 유형에는 여러 가지 관련된 함수나 항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지금 VW라고 쓴 거 마크 is invincible 그 다음에 not VW is invincible 마크 is invincible 이거 다
정의 오른쪽 정보창에 나와 있죠. 이거 다 함수이긴 한데 왜 이런 식으로 유형이 정해지는지는 아직 이해가 안 가실 테니까 거기까지는 좀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 쌍점 왼쪽에 있는 식들은 다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클래스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필드라고 하나 봐요. 뭐 필드라고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럼 각각이 뭐 한지 그 의미만 제가 의도한 바만 지금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숨이 차서 잠깐 숨 좀 고르고요. 예. 자, 한번 21번 줄부터 가보겠습니다. 인빈시블이라고 하는 이름 공간을 열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이름 공간을 닫아야 하는데 46번 줄에서 닫았죠? 어쨌든 간에 이 이름 공간 안에서 우리가 각각의 함수가 무슨 유형에 속한지 확인할 거예요. 우선 being이라고 하는 유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invincible being이라고 하는 유형 클래스에 속하는 어떤 그 이걸 유형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례라고 합니다. 인스턴스를 지금 선언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 유형 클래스에 속하는 항은 그 항의 이름 자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걸 생략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괄호는 그냥 소괄호나 중괄호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이 있다고 그 variable이라고 하는 핵심어를 이용해서 가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invincible being이라고 하는 유형 클래스에 속하는 항의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항 이름 자체를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유형 클래스에서는 그런 구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빙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드려야겠죠. 빙은 철학에서는 존재자라고 번역합니다. 존재자가 뭐냐? 그냥 존재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제가 빙 말고 휴먼이란 말을 쓰려고 했는데 세상에는 사람 말고도 여러 가지 존재자가 있어서 그냥 좀 더 사람보다 넓은 범위로 이제 유형을 만들고 싶어서 휴먼 대신에 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건 이거예요. 빙이라고 쓴 거는 그냥 그 유형의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만 빙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존재자의 속성들을 다 갖는다는 것을 린에게 제가 충분히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령 존재자라는 게 무엇인지를 린이라고 하는 코드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이 존재자가 어떤 성질을 가져야 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린을 가지고 수학을 이제 형식화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로 수학이나 다른 학문의 이론을 서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술하는 일을 형식화라고 그냥 여기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수학만 형식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철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식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저도 뭐 시간이 나면 그것도 한번 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빙이라고 하는 거는 비록 존재자가 무엇인지 제대로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일단 시작점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유형의 이름을 그러니까 유형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형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했고 다만 만약 존재자가 무엇인지 제가 좀 더 엄밀하게 다루고 싶었다면 이것이 갖는 성질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서술했을 거란 거예요. 근데 여기선 그 과정은 생략할 거고요.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얘기한 겁니다. 뭐 원한다면 존재자라고 하는 개념도 린 코드로 그것의 정의 또는 그것의 성질을 나열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저는 여기서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얘기이고요. 그러면 26번 줄을 볼게요. 자, 불휘는 저주. 불휘라고 하는 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제 26번부터만 보시면 돼요. 불휘라고 하는 항은 유형이 무엇인지 보니까 일단 제가 빙이라고 썼죠. 그럼 뭐 빙에 속하는 거 맞는데 빙은 존재자입니다. 근데 이 유형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항이 속하는 유형을 추가로 적어 놓은 이 식,
이거를 유형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 유형 주석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라고 하는 린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잠시만요. 오른쪽 정보창을 보시면 불휘 쌍점 빙이라는 출력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가 써놓은 유형 주석이 올바르게 유형 확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타입 체킹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크 명령어라는 거가 그런 이름을 갖는 거고요. 그러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의도한 바는 뭐냐면 불휘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라는 거죠. 저는 존재하죠? 그러니까 저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휘는 존재자의 유형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마크라고 하는 다른 존재자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마크 역시 존재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30번으로 가겠습니다. is invincible이라는 수러를 이제 만들었고 여기에서 제가 수러 개념을 예를 들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수러는 뭐냐? 일단 수러가 그 한국어나 영어 문장에 나오는 서술어 또는 수러 개념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수러랑 그 언어 문법에서 말하는 서술어나 수러랑 관련이 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s invincible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 천하무적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고 그 주어가 들어갔을 때 이 수러는 완전한 문장으로 바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불휘는 천하무적이다. 불휘 is invincible 와 같은 문장은 구성이 완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주어를 뺀 상태가 그게 수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때 조심해야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럼 주어를 뺀 나머지 문장 부분들이 수러인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어 말고 다른 걸 빼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러는 항을 하나만 취하는 단항 수러잖아요. unary predicate. 이런 경우에는 그냥 주어를 뺀 나머지 문장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수러를 뭐 그럭저럭 잘 이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면 오른쪽 정보창을 보시면 is 그냥 아래 볼까요? is invincible이라고 하는 수러는 being에서 프로브러의 함수 유형에 속한다고 나와 있죠. 어떤 식이 함수 유형에 속한다는 건 그게 함수란 얘기입니다.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s invincible은 함수인데 그 정의역은 being이고 그 공역은 prob이다. prob은 명제들의 유형 세계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재자 유형에 속하는 각각의 항, 그러면 개별 존재자겠죠? 개별 존재자마다 어떤 개별 명제를 함수 값으로 내보내는 함수가 is invincible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를 한 번 더 볼게요. 예를 들어서 is invincible이라고 하는 함수에 불휘라고 하는 입력값을 집어넣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 출력값은 is invincible 불휘인 겁니다. 그러면 is invincible 불휘라고 하는 이 함수 값은 어떤 유형에 속한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하시면 알 수 있어요. 불휘는 천하무적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게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명제인 거예요. 여기서 철학 전공자들은 문장이랑 명제라는 개념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할 건데 저는 일단 그건 알고 있지만 넘어갈게요. 뭐 명제를 문장의 의미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그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수학자들은 지금 그것까지 뭐 너무 따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맞긴 하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불휘 is invincible은 명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할게요. 그러면 이것의 유형이 뭔지 보니까 프롭이라고 하는 유형 세계죠.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휘 is invincible 이게
이 전체가 개별 명제라는 겁니다. 이 개별 명제는 당연히 명제들의 유형 세계에 속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개별 명제들은 각각 그 나름대로 유형이라고 이 유형론에서는 간주하고 있어요. 유형론이 뭐냐면 린이나 뭐 최근에 로크라고 이름이 바뀐 코크 증명 보조기 같은 여러 가지 증명 보조기가 그것의 기반 이론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몇몇 증명 보조기는 집합 이론, set theory, 집합론을 기반 이론으로 두고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많은 증명 보조기는 유형론을 사용해요. type theory라고 영어로는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유형론에서는 이런 식들 개별 명제가 각각 유형이라는 거 그거 또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이 구성 요소들을 보시면 한국어나 영어에서는 그 어떤 문장에서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한국어의 경우 서술어가 뒤에 나오거든요. 영어의 경우에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is가 동사고 is invincible 전체를 동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수어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주어가 뒤에 나오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수어가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함수 기호를 먼저 써야 하고 입력값이 지금 불휘이기 때문에 불휘를 나중에 써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의미를 머릿속에서 해독하실 때는 불휘는 천하무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러면 36번도 어렵지 않겠죠. 36번 줄에 보시면 잠시만요. 36번 줄에 보시면 is invincible mark라고 하는 식이 있고요. 이것의 유형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is invincible은 왼쪽 30번 줄을 봐주세요. being이라고 하는 게 정의역이고 프롭이 공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에 어떤 입력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출력값은 그러니까 이 함수의 함수값은 공역에 속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공역이 뭐예요? 프롭이죠. 그러면 프롭에 속하는 어떤 값을 출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값은 프롭이라는 유형 세계에 속하는 값들은 다 개별 명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is invincible mark라고 하는 것 또한 잠시만요. 이것 또한 개별 명제인 겁니다. 마크는 천하무적이다. 이거 명제죠. 그래서 이 식은 프롭이라고 하는 명제들의 유형 세계에 속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크는 천하무적이다 라고 하는 개별 명제의 유형은 프롭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설명이 좀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만 제가 지금 또 참고로 설명드릴게요. 왜 여기 괄호가 쳐져 있고 마크라고 하는 항 오른쪽에 빙이라는 이 유형 주석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지워 볼게요. 지워도 오류가 생기지는 않죠. 그러니까 오류가 안 생기긴 하는데 근데 오른쪽 정보창을 보시면 뭔가 이상한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마크라고 하는 항의 유형을 린이 못 찾겠다는 거예요. 못 찾다 보니까 그 린에서 얘기하는 메타 변수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못 찾았냐면 이 마크라고 하는 것이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그 구체적인 존재자 유형에 따라서 이게 마크라고 하는 함수의 함수값이 또 따로 정해져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마크가 어떤 유형에 속한지를 지금은 명확하게 지정해야 한다는 점만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형 주석을 36번 줄에 써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 식들을 보시면서 이해하실 때는 이 유형 주석을 머릿속에서 지우신 상태, 지금 제가 써놓은 것처럼 is invincible mark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그 린이 약간 이 식의 유형을 찾지 못하는 현상이 좀 생겨서 그래서 제가 주석을 써놓은 거예요. 그렇고 자 그러면 39번 한번 볼까요? 제가 위에서 그 18번 줄이랑 19번 줄에서
어떤 명제들에 속하는 항을 좀 만들어 놨어요. 뭐 정확히는 항이 아니라 함수지만 어떤 식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더 어려운데 3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다루던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 잠깐 여기 주석을 좀 쳐놓을게요. 혹시 뭐 소음 같은 거 들리지 않죠? 예. 아마 안 들릴 거예요. 지금 제가 소음은 제거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는 게 명제 유형에 속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왼쪽에 나와 있는 P는 지금 39번 보시면 됩니다. P는 개별 명제고 프롭은 계속 얘기했지만 명제들의 유형 3개예요. 자, 근데 하나 더. H라고 하는 식이 P라고 하는 유형에 속한다고 제가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써볼까요? P는 명제이다. 자, 40번 줄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H는 명제 P의 증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심지어 수학자들도 맨 처음에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약간 좀 낯설어 하는 점입니다. 이게 마치 뭐랑 같냐면 각각의 명제들이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조금 어색해요. 네, 집합은 아니에요. 집합은 아닌데 마치 그것과 같이 개별 명제가 유형이라고 말을 하는 게 좀 어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래요.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게 유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는 어떤 그 유형에 H라는 식이 있으면 우리가 보였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P라는 명제는 그 증명이 존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가 참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제 P에 대하여 P라는 유형에 속하는 항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명제가 참임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만약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 제가 유튜브 채널에 이미 올린 영상들 중에서 아마 어디더라? 2장이랑 3장 내용을 보셔야 할 거예요. 3장이랑 2장 중 어느 장만 봐도 되는지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3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3장 초반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치식에는 그 소리 중에서 잡음을 제거한 버전을 지금 제 치지직 채널에 하나하나 올리고 있는데 그 음성 편집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3장까지는 편집을 다 하진 못했고 지금 2장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지금 제가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4장 내용도 설명해야 하다 보니까 4장 내용을 설명하면 2장의 음성 편집이 미뤄지고 좀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최대한 다 동시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39번에 있는 줄의 내용을 해설할게요. 자, 위에 있는 주석을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게 불휘는 천하무적이 아니라는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 이그젠플이라고 하는 핵심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원래는 여기에 히어럼이라고 하는 정리를 서술하는 핵심어를 써야 하는데 그거 대신에 예제, 이그젠플이라는 핵심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면 티어럼의 경우에는 그 정리의 이름을 지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not, 뭐 불휘, 인빈시블. 그리고 근데 그 이름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여기 이거 뭐지? 프라임 기호를 붙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정리 핵심어를 사용한다면 그 정리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는 정리 이름을 지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즉 정리 이름을 제가 정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그냥 theorem이라고 하는 핵심어 대신에 example을 사용하면 됩니다. example. 예,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이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표시한 부분이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목표인데 맨 처음에 있는 기억자랑 비슷한 이 유니코드 기호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논리적인 부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 식을 해석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할게요. 우선 VC 바로 뒤에 있는 쌍점 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린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VC나 마크의 유형을 잘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석을 써야 했던 거고 우리가 이 식을 이해할 때는 저 부분은 좀 지우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지우면 실제로 오류가 생기죠. 그러니까 린이 좀 추론을 못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VC가 천하무적이지 않다. 천하무적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증명이라고 할 게 딱히 뭐가 없죠. 왜 없냐면 그냥 이게 참이라는 가정을 제가 아예 만들어 놔서 그래요. VC는 천하무적이지 않다라는 가정을 위해서 제가 이 부정명제에 속하는 항이 이 클래스, 인빈시블 클래스에 있다는 가정을 그냥 미리 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명 자체는 뭐 복잡하지가 않고 그냥 한 줄짜리로 끝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40번 줄에 제가 커서를 놨을 때 오른쪽 증명 목표만 한번 보겠습니다. 증명 목표만 보면 이 마치 한글의 아 모음과 비슷하게 생긴 저 기호가 그 오른쪽에 있는 식이 증명 목표임을 의미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면 여기에 증명 목표가 있잖아요. VC는 천하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명제를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 어떤 개별 명제를 증명한다는 것은 그 명제에 속하는 항을 하나 구성하는 일이라는 걸 좀 계속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이미 그런 식을 하나 갖춰 놨죠. 그래서 뭐 증명이라고 말은 했지만 말이 증명이지 그냥 처음부터 이게 참이라고 가정한 셈인 거예요. not VC is invincible 이라고 하는 증명항을 40번 줄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좀 뭐 큰 의미는 없는 증명이고 예를 든 겁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VC와는 다르게 마크는 천하무적이거든요. 그래서 마크가 천하무적이란 걸 증명하기 위해선 마크 is invincible 이라고 하는 증명항을 44번 줄에 적어 놔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오른쪽 증명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크는 천하무적이라는 개별 명제를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단항 수로에 대한 예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코드로 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수로에 대한 이해가 여기까지의 설명으로 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교재 몇 줄밖에 안 읽었죠? 한 줄밖에 안 읽었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좀 쓴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33분이네요. 50분쯤에 이제 영상은 끝낼 겁니다. In that case, given x of alpha, p of x denotes the assertion that p holds of x. 이게 무슨 뜻이냐면 p가 어떤 항을 하나만 취하는 수로일 때 그 항을 딱 하나만 받으면 px라고 하는 식은 명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알파에 속하는 어떤 항 x에 대하여 px는 명제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x에 대해 p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의미한다고 지금 이 문장에서 서술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p는 속성이고요. x가 p라는 속성을 갖는다는 명제라고 이 px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Similarly, an object R of alpha to prop denotes a binary relation on alpha. Given x and y of alpha, Rxy denotes the assertion that x is related to y. 일단 이 문장을 한국어로 해석해 볼게요. 알파 화살표 프롭이라고 하는 객체 R 이거는 함수예요. 함수인데
화살표가 두 번 연속으로 나타난 게 약간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뭐 C++나 다른 데서 람다 함수 얘기를 좀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커링이라는 개념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커링이라는 개념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만 쓸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화살표가 여러 개 등장하는 것은 이 커링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괄호가 지금 알파 화살표 프롭 주변에 소괄호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결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주변부터 괄호를 쳐야 한다는 거죠. 괄호를 치면 그럼 그 의미는 이렇게 되거든요. R은 함수인데 정의역이 알파이고 공역이 알파 화살표 프롭인 거예요. 알파 화살표 프롭은 뭐냐? 또 다른 함수 유형이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R에 어떤 알파에 속하는 입력값을 집어넣으면 그 출력값은 함수 유형에 속하는 어떤 값이니까 그것 자체가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받았고 출력을 했는데 출력한 값이 또 다른 함수인 겁니다. 그러면 그 함수에는 또 한 번 어떤 입력값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R라고 하는 R의 경우에는 두 번째로 입력하는 값은 역시나 알파라는 유형에 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알파라는 유형에 속하는 값을 집어넣었으면 출력값은 프롭에 속해야겠죠. 근데 프롭에 속한다는 것은 개별 명제를 출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R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이변수 함수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은 아마 제가 2장의 초반부에 커링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이랑 치지직 채널에 영상을 올렸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화살표 두 개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있는 화살표는 이걸 곱하기 기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곱집합이 뭔지 잘 모르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린에서는 곱집합 대신에 곱유형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R은 변수가 두 개짜리인 함수로 이해해도 사실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변수 함수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력값이 마치 두 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inary relatio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항 관계잖아요. 그럼 항이 두 개 필요한 관계란 얘기거든요. 항을 두 개 취하는 관계, 두 개 받는 관계라는 거여서 그래서 뒤에도 R, X, Y라는 게 나오죠. 잠시만요. 제가 스페이스를 눌렀네요. 예. 죄송합니다. R, X, Y. R, X, Y에서 R라고 하는 함수에 지금 X를 먼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RX라고 하는 이 식 자체가 또 다른 함수인 겁니다. 거기에 이 RX라고 하는 함수에 Y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R에다가 X와 Y라는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예, 결과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변수 함수를 나타내기 위한 개념으로 커링을 이해해도 된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는 커링이고 이제 이항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야겠죠. RXY는 프롭에 속해야 한다는 거 이제 아마 이해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X는 알파죠. 첫 번째 정의역. 그 다음에 Y는 알파에 속하죠. 두 번째 정의역. 그러면 R는 이 R를 이변수 함수로 생각한다면 그 함수 값은 공역 프롭에 속하는 값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RXY는 프롭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개별 명제인 겁니다. RXY라는 것 자체가 명제인 거예요. 근데 그 명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X가 Y와 어떤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X가 Y와 R라고 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0은 1보다 작다 라는 것은 0과 1 사이에 어떤 부등식 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부등호도 이항 관계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다만 조심해야 하는 건 예를 들어서 0은 1보다 작다라는 이 제 말 자체는요. 이건 명제로 이해할 수 있지만 0 더하기 1은 이건 명제라고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0 더하기 1은 1이잖아요. 1의 유형은 자연수 유형입니다. 그렇죠? 1의 유형은 명제들의 유형 프로비 아니죠. 그러니까 1은 명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1 자체는 명제가 아니죠. 0은 1보다 작다와 같은 진술이 명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조심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항을 두 개만 받는다고 해서 그 두 개의 항을 받은 결과식이 항상 명제인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남은 10분 동안 제가 작성한 뒷부분의 코드를 보일게요. 여기에서는 제가 이항 관계의 예를 들었습니다. 잠깐 숨 좀 고르고요.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유형 클래스를 지금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클래스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된다고 했죠. 이것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유형을 인수로 가져요. 근데 그 유형의 이름은 제가 일부러 빙이라고 썼습니다. 존재자들의 유형.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바는 존재자들의 유형이지만 그냥 이름만 이렇게 빙이라고 쓰는 거로는 원래는 부족하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클래스에는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 또는 항이 들어있는데, 첫째, 젠트리. 젠트리는 존재자이고요. 왜냐하면 존재자 유형에 속하니까. 마이클도 존재자, 히트도 존재자입니다. 자, 이것들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likes라고 하는 이제 이항 관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항 관계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있는 유형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빙에 대한 이항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항이냐면 일단 첫째로 첫 번째 정의역, 두 번째 정의역. 원래 정의역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 정의역, 둘째 정의역 같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커링에 의해서 화살표가 두 개 이상 나오는 어떤 함수 유형은 다변수 함수 유형으로 이해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순서를 매겨서 정의역이 마치 여러 개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의역 모두 빙이라고 하는 유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항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 항입니다. 근데 출력값이 뭔지 보니까 프롭이죠. 명제인 거예요. 명제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항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likes Michael gently. 자, 여기에서도 사실 이걸 수로라고 볼 수 있는지는 약간 여기에선 좀 애매해지는데 아마 언어학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likes 뒤에 있는 이 두 가지 인수를 언어학 문법 이론에서도 argument라고 하거든요. argument가 인자 또는 인수잖아요. 그래서 likes도 이제 이항 수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서는 이항 관계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저도 그냥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클과 젠트리가 어떤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보니까 likes잖아요. 마이클이 젠트리를 좋아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적어도 제가 의도한 바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제가 존재하고 그 명제의 증명이 있다고 제가 가정한 겁니다. 그 증명항의 이름은 제가 마이클 likes gently라고 쓴 거죠. 사실상 이게 참이라고 가정한 셈인 거예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명제가요. 그 다음에 likes gently kid. 그럼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ently라고 하는 첫 번째 항을 likes 왼쪽으로 옮겨 보시면 그러면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젠트리가 키트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젠트리는 키트를 좋아한다라는 개별 명제가 있고 거기에 속하는 증명항이 이 클래스에 딸려 있다고 클래스에 있다고 지금 제가 설명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이름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중에
이름 공간을 닫아야 하죠. 예. 아까랑 비슷한데 우선 변수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빙이라고 하는 유형이 이미 선언된 게 아니라 이거 마치 처음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고 하이스쿨 빙이라고 하는 유형 클래스에 속하는 사례도 변수로서 선언을 해줘야 하는데 그 변수 이 변수 인스트라고 제가 방금 이름을 붙인 이 인스턴스는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이름을 생략합니다. 이름을 생략해도 될 때는 언제냐면 그 유형 주변에 소괄호나 중괄호가 아니라 대괄호를 쳤을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건 유형 클래스에 대해서만 린에서 이제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안 돼요. 자, 66번에서 68번까지의 코드는 젠트리, 마이클, 키트가 모두 존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자 유형에 속한지를 린에 물었고 린이 그것들 다 존재자 유형에 속한다는 걸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 확인이 잘 됐죠? 그러니까 잘못 제가 적어 놓은 유형 주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좋다는 얘기고. 그다음 보시면 likes는 빙 화살표 프롭에 속한다는 유형 주석을 제가 써놨죠. 71번 줄이요. 이 유형 주석이 올바른지 확인하려고 체크 명령어를 쓰니까 예, 올바르다고 나왔죠. 오른쪽 위에 있는 정보창 메시지를 보시면 likes라고 하는 함수는 이항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이항 관계인가요? 빙이라는 유형에 대한 이항 관계인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ikes Michael gently 라고 하는 식이인데 이 식의 유형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식의 유형은 오른쪽에 나와 있다시피 프롭입니다. 어떤 식이 프롭에 속한다는 건 명제 유형 세계에 그 식이 속한다는 의미이니까 그 식은 개별 명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likes Michael gently는 개별 명제인 겁니다. 명제예요, 명제. 따라서 마이클은 젠트리를 좋아한다라는 게 지금 린에서도 제가 작성한 린 코드에서도 명제로 유형이 정해져 있는 거죠. 명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요. likes gently kit. 젠트리가 키트를 좋아한다. 이것도 명제예요. 하나 또 설명드리면 유형 주석을 그 두 번째 인수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달아놨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뭐 첫 번째 항에다가 유형 주석을 달아놔도 사실 상관없고 주석을 없애도 괜찮잖아요. 근데 주석을 없애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령 이 키트라고 하는 존재자가 어떤 유형에 속한지를 린이 찾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석을 좀 달아놔야 하는데 likes가 받는 두 번째 항 말고 첫 번째 항에다가 유형 주석을 적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항 말고 두 번째 항에다가 제가 주석을 적어 놓은 건 그냥 그게 좀 더 보기 좋아서 한 거예요. 예,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오류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고 자, 80번 줄을 보시면 이제 80번 줄부터 두 가지 예제가 있죠. 두 가지 보기가 있고 우리가 첫 번째로 증명하고 싶은 명제는 뭐냐면 likes 마이클 젠트리입니다. 이것은 마이클이 젠트리를 좋아한다는 명제이죠.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증명 목표는 likes 마이클 젠트리인 겁니다. 마이클이 젠트리를 좋아한다는 거를 증명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증명은 이미 있다고 가정했죠. 그래서 증명항의 이름만 제가 여기에 써놓으면 돼요. 마이클 likes gently 해서 증명 끝났고 뭐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젠트리가 키트를 좋아한다. 이런 명제의 증명은 gently likes kit 라고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증명항을 적어 놓아서 이 보기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성한 코드를 보여드렸고 다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유감스럽지만 이것만 설명하는데도 벌써 50분이 걸렸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은 그 단항수로 unary predicate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했고, 두 번째로는 binary relation이 무엇인지도 설명했습니다. 만약 제가 수학 전공자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한다면 이런 설명 하나하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수로랑 관계가 뭔지 대략 다 아시거든요. 그냥 몇 가지 예를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아, 알았어 하고 바로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배경 지식이 다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동시에 지금 사실 제 해설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게 9월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제가 커링이나 뭐 다른 개념들도 약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그 다음 내용도 설명할게요.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그 도입 규칙 그리고 제거 규칙에 대한 건데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룰 거고 이제 실시간 방송은 여기서 마칠 거긴 한데 녹화만 먼저 끊고 네이버 치지직 방송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는 지금 멈출게요. 해설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